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밤까지 비가 내린 울진과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 9도, 포항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월성원전 3중수소 논란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됐던 방사능 누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누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월성원전 부진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수원은 누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현행 원자력 규제법령상 원자력 발전소 부진의 방사능 누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회에서 누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의 그 내부의 문제가 분명히 그 관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찾아야 될 그래 분명히 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이 기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국내 나머지 20여 개 원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개된 11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현안 소통협의회 12차 회의록.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한수원이 올해 5월까지 진행하는 연구 결과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킨스도 구체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방사능 누출 논란 1년이 지나서도 관련된 기준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그러자 안재원 위원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며 원안위가 정식 보고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누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자가 그 문제를 은폐하거나 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이제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제도상의 허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상홍 위원도 관련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수원이 누수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수원의 기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큰 차이가 난다고 발언했습니다. 삼중수소가 얼마나 누출됐는지 그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원안위는 부랴부랴 개선 방향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들의 접촉자 6명이 확진됐고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명을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명이 확진됐고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된 관련 학교에서는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10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그제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156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초등학생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구 경북 젊은 층들이 윤석열 후보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부터 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를 물은 결과 이재명 33.4%, 안철수 19.1%, 윤석열 18.4%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32.5%, 윤석열 22.1%, 안철수 14.1%로 나타났고 부산 경남에서도 이재명 31.2%, 윤석열 18.9%, 안철수 14%로 나타나 영남권에서도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관광객이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2021년 울릉을 찾은 관광객은 27만여 명으로 2020년 17만여 명보다 54%가량 늘었습니다. 독도 관광객은 2021년 14만여 명으로 2020년 8만여 명에 비해 60%가량 증가했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여행 수요 증가와 대형 여객선의 취항을 관광객 증가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관광객 수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새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큰 변화의 물결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상반기에 치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재한 기자가 올해 지역 현안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은 시행 시기 5월 1일로 입법 예고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위는 현재 대구 면적의 약 70%로 대구가 2배 가까이 커지면서 대구 경북 지도를 바꿉니다. 군위군 편입은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교통과 관광 등 특정 분야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지난해 추진하다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동력을 행정 효율화를 통해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군위군의 성공적인 대구 편입은 궁극적으로는 대구 경북 통합, 완전한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출범하게 됩니다. 군위 편입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조건이었던 만큼 통합 신공항 이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대구 KTX 역사 개통으로 대구 안에서의 균형 발전과 달빛 고속철도로 남북권 동반 성장도 꾀합니다. 최우선 당면 과제는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 일자리 확충 등 대구에서만 2조 7천억 원대 민생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경북 역시 재정의 70%, 약 6조 3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민생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재택근무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땅이 가장 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사람이 밀려올 것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가와 지역의 일꾼으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대구 경북의 정치적 지형은 물론 산업 구조 등 성장 방향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2015년까지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어선에 침입해 선박용품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영덕군의 한 소형 항구에서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가 낚싯대와 드릴, 어획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교육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의 새해 핵심 화두는 미래교육으로 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그리고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세 가지 역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확대 운영해 챙기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온라인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온학교에 이어 올해는 온중학교를 만들어 중학생에게도 온라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모든 학생의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고 장애 학생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미래 교육 준비에도 주력합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를 기존 53곳에서 91곳으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선도 학교 5곳, 인공지능 교육 연구학교 2곳을 새로 선정해 운영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해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등 생태 전환 교육을 추진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같은 맞춤형 경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내 모든 초중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를 각 지역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목적은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 시 발생하는 각종 물질의 흡입을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밤까지 비가 내린 울진과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 9도, 포항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6도, 독도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